오늘은 5.18에 대한 이런 현대사 강의는 유튜브에 차고 넘칠 것이고, 또 생각보다 당시의 외신과 중립적인 기록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다수 존재합니다. 찾아볼 노력만 한다면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민주항쟁과 시민운동들이 이 군부 독재 단체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에 바로 옆 나라인 이 중국과 일본은 왜 민주항쟁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까? 자, 많은 분들이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0년대 중후반에 문화대혁명 직후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89년도에 일어났었던, 여러분들 탱크맨 아시죠? 이분 탱크맨 혹은 언노운 프로테스터, 현재 중국에 남아서 잘 살아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, 정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 저항하는 소시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. 이 실천하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제가 중국에 친구들도 좀 있고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. 이 중국의 제 또래들한테 이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로 당황합니다. 실제로는 잘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. 티안안문이라고 하면은 초상화 같은 이딴 소리 그런 거 해야 되고, 류스지엔 육사 사건이라고 말하면 빼박입니다. 사실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니고 89년 당시에 이 천안문에 모였던 이 명문대 학생들과 시민들의 숫자도 정확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싹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대략 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이 계엄군의 탱크와 총칼로 죽은 숫자가 875명. 중국 정부와 미국 언론들의 사상자 숫자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. 또 특이한 점은 이때 당시에 이 학생들을 향한 이 유혈 진압 명령에 반발하고 차라리 징계를 받았다는 이 중국인민해방군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다는 그 내부 문건이 폭로가 되었는데, 우리도 왜 없었겠습니까? 광주 항쟁에서도 약 200여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, 그 일로 지금도 PTSD 겪고 양심 고백하고 있는 이 공수부대원들, 또 당시 계엄군에 차출됐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아니,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의무인데 그걸 반하는 명령을 막말로 또라이가 아닌 이상해야 쉽지 않은 게 정상인 게 맞는 거죠. 여기서 천안문과 5.18 피해자들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? 바로 민간인에 대한 강간입니다. 강간. 5.18 당시에 광주에서 여고생, 교복 입은 여고생과 부녀자들을 산에 끌고 가서 집단 강간을 했습니다. 이 계엄군이 빨갱이년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이 찢어 죽일 놈들이, 저 당나라 군대 짱깨들도 하지 않는 그 민간인 강간을 했다고. 이 박정희랑 전두환이를 쳐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강간하고 고문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, 이 미친 것들이. 자, 어쨌든 우리는 유신 항쟁 때부터 5.18 거쳐서 1987 6월 항쟁까지 군부를 향한 이 독재 타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, 저기 중국은 6.4 천안문 항쟁 이후로 관련된 모든 민간인 인사들이 끌려가거나 해외로 탈출을 했고, 그 뒤로도 따랐어야 될 이 자유운동권의 씨가 말라버립니다. 이제 중국에서는 이 공산당 독재 체제와 사이노센트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반중 차별주의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지들이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일본은 애초에 민주화 운동 같은 건 없었습니다. 근대화 이후에 제국주의 하다가 핵 처맞고 강제로 내각제가 된 것이지 실상은 아직도 봉건주의와 매우 비슷합니다. 저 일본의 관료들의 그 명칭을 한번 보세요. 죄다 무슨 대신. 자, 여기에 이 신자가 신하 신자를 쓰는 이런 나라가 어디 흔합니까? 일본 백성들도 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그 후보자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, 또 누구한테 수학한 인물이냐, 이런 걸 따지는 게 일본 정치라고.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저 두 나라들과는 다르게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부군과 끊임없이 이렇게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된 국민주권 국가가 완성이 되었죠. 간혹 이렇게 무능력한 지도자들을 지켜보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또 그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마음껏 비판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직접 투표를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,
그것이 비록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못하더라도 그 자부심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혹은 이 독재자를 위해서 만세 따위를 부르지 않는 진짜 민주주의 시민들이니까요. 자, 비가 오는 5월 18일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4cm였습니다.